2교시 모의고사, 올해 1회 모의고사는 예상문제집에서 냈어. 예상문제. 그래서 그동안 예상문제집, 이게, 이런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예상문제집이. 그래서 그걸 좀 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일단은 뭐 한번 2교시 보면, 그 3교시는 어디서 냈는가 하면, 그 미국 기술사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기사책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거기서 좀 냈고요. 그래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예상 문제집에서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1번은 기계연구소인데, 이거는 어디서 냈는가 하면, 예상 문제집이 아니고, 우리 카페 자료가 있습니다. 카페 자료. 정말 괜찮은 자료인데, 오늘 신규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일반 게시판에 서브노트 자료예요, 서브노트. 그래서 요거에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도제 교육하고, 기계연구소 운동하고, 수기훈련 운동, 러시안 시스템, 직업교육운동, 요거는 정리를 4개 좀 꼭 잘해놔라고 했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앞전에 도제교육이 한번 나왔고, 작년에는, 올해는 그냥 이거 냈어요, 이제. 이거 틀리면, 좀 심각한 친구야, 사실은. 지금 그래서 왜냐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또 놓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것도 놓았잖아요, 올해. 놓았고, 이건 또 놓을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맞춰봐라고 냈죠. 1번 문제는 공업교육론을 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기계연구소 운동이에요. 자, 기계연구소 운동은,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야. 도제식으로 전수되던 훈련을 과학적 이론 근거하여 공장기술자를 교육했다. 요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거 답이 있죠. 이거 내용 다 모르더라도 하나만 알면 되니까. 똑같은 문장이 거기 있어요. 도제식으로 전수되던 직업상의 노하우나 기술을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공장기술자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은 기계연구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다 읽어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러고 나머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적 실용적 지식 분야에서 관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예상이 되는 문제예요. 장거리 송전솔로에서, 작년에는 연가하고, 가공지선이 2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페란티 현상이야, 사실. 내가 항상 강조했지만. 그래서 기억은 페란티 현상이고, 이것도 내가 예상 문제집에 다 있어. 페란티 현상. 그러니까 페란티 현상이 뭡니까?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전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송전전 전압, 수전단이 신기하게. 그죠? 왜 신기하게 높아지냐? 뭐 때문에? 그지? 장거리 송전솔로에서. 물론 이제 도선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하가 여기 있다면 어떤 일이 나는 거야? 당연히 부하의 전압은 보내는 전압보다 여기서 전압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을 고려해가지고 전압이 낮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100이면 낮아져야 된다는 게 90 이런 예가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나서 이게 아니고 110이나 이게 올라갔다는 거야. 분명히 이게 손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현상을 이제 밝힌 게 페란티란 사람이야. 자기 논문에 썼는데 그 이유를 밝힌 이유는 간단해요. 선로하고 대지가 하나의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면 커피시트하고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미소하지만 장거리가 돼버리면 이게 병렬이다 보니까 이 커피시트 용량들은 다 합쳐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사실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내뱉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전압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논문을 쓴 게 이제 페란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고페란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뭐 고페란티 현상도 좀 중요해서 제가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송전선의 자기 여자 현상이야. 발전기도 자기 여자가 있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수전단이 무부하일 때도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를 송전단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이게 이 그림이야, 그지? 이게 하나의 이제 부하처럼 보이니까 송전선에서 부하가 없다 할지라도 충전 전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를 송전단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이 충전 전류는 이게 이제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입니까? 동기 무슨 발전기? 발전기일 때 부하가 커패시트 부하면 커패시트 부하처럼 보이지. 부하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선로하고 대지 사이가 커패시트로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커패시트 용량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커패시트를 발전기 입장에서 동기 발전기 입장에서는 이 커패시트를 하나로 부하로 보이는 거야. 발전기 입장에서 송전선의 커패시트가 그러니까 부하로 보이니까 동기 발전기가 무슨 부하가 달리면 진상 부하가 달린다는 거 아니야? 진상 부하가 달리면 전기자 반작용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정자작용이 일어나야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교차 자작용, 그 다음에 뭐야? 감자작용, 그 다음에 뭐야? 정자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자는 부하가 콘덴서, 진상부하일 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덕턴스 부하는 머선 작용, 주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순수한 저항만의 부하일 때는 교차 자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차 자작용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 2번 문제를 보면 이 충전 전류를 송전단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송전단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충전 전류는 발전기 전압보다 위상이 거의 90도인 진상 전류이죠. 발전기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는 진상 전류이므로 교류 발전기의 전기적 반작용에 의해서 디진 전류인 경우와 반대로 발전기 단자 전압이 도리어 상승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전기 단자 전압이 왜 정자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동기 발전기 공부할 때 콘덴서 부하는 주자속이 증가하니까 발전기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어. 어렵게. 자, 우리는 공부를 이거보다 훨씬 수준 높게 하고 개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공부하면서 동기 발전기에 대한 우리가 전기적 대표적인 세 가지를 잘 여기에 비추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용량이 적은 발전기로 장거리 송전선을 충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하가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충전하는 경우 발전기의 여자회로를 개방한 채 발전기를 송전솔로에 접속해도 바로 발전기 전압이 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발전기의 자기 여자 작용이라 한다. 이런 말이야. 답은 자기 여자 작용 또는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고 송전선을 시충전할 때는 이 자기 여자 현상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죠? 무부하시 발전기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 즉 우리가 발전기 내부에서 보면 주자속이 증가해서 그 콘덴서 부하에서 발전기 단점이 상승하는 현상을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이라 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아놔야 된다. 자, 이 문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세 가지 현상. 직류 발전기하고 또 달라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하고 좀 차이가 있죠. 직류 발전기는 주자속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자속이 항상 전기자 반작용이라면 주자속이 어떻게 일어나냐? 직류 발전기는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직류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는 주자속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교류기하고 직류기 다릅니다. 분명히 말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주자속이 부하 역률에 따라서 부하 역률이 똑같은 말이야. 부하 뭐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이죠.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따라서 뭐 합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죠. 교차 자화작용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다. 이게 자꾸 헷갈린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예상 문제집 할 때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직류기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정근 크리에이터 누군가 질문을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직류기하고 헷갈려가지고. 벡터적으로 교류기는 벡터가 있기 때문이죠. 교차를 하면 전에 그림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소하게 증가한다. 미소하게. 하지만 이제 지상부하가 달리면 인덕턴스 지상부하가 달리면 이거는 대폭적으로 감소한다는 게 주자속이. 그래서 교류기하고 직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공통점은 자속이 영향을 받는다. 차이점은 아시겠죠? 감소만 하는 데 비해서 증가 감소, 부하에 따라서 다 증가 감소할 수 있다. 직류기는 부하가 한 종류밖에 없죠. L과 C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L은 쇼트로 보고 C는 뭘로 봅니까? 오픈으로 봅니다. 그냥. 직류기는 L과 C가 의미가 없어. 그냥 L은 쇼트. 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 0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돼. 이제 지금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 못 들으면 기초 과정이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저기 내 기본 수반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 자, 요 정도에서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야.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내가 잘 찍어요. 이제 내가 전력공학을.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문제는 3번을 보면 3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프. 요거는 내가 어디서 냈는가 하면 앞전에 작년에도 이런 나왔어. 이런 교류회로 문제가 유사하게 나왔죠. 교류회로 문제가 좀 난이도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가장 유사하게 문제를 냈던 이덕출 교수님 책에서 내가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덕출 여러분이 예제나 뒤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봐라. 여유가 있는 친구는 했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하는가 하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구간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처럼.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 아주 유사하게 냈어. 보기도 딱딱 똑같이 냈어. 보기 똑같이 내고 나중에 2015년 기출문제 비교해보면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점 나와야 되겠어, 오늘? 60점 나오냐, 60점? 답 아까 다 나눠줬지. 60점 나오냐? 50. 반타적. 안 돼? 40. 좀 더 예술해야 돼. 이게 40 나와야 돼.
무조건 40은 넣어야 돼. 이 난이도를 볼 때, 내 강의 경험에, 오랜 경험을 비춰볼 때, 40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2개월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어, 2개월이. 그래서 2개월을 뭐 열심히 하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이거는 40점 나야 돼.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우리 실전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무조건 40. 내가 볼 때는 50점이 사실은 합격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0점. 나오냐? 나왔냐? 아직 안 읽었냐? 너는 50 나왔냐? 늦게 왔어. 너는? 저기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 안 와? 50 넘은 사람 없어? 조교는 넘었지? 조교는 뭐 다른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 안 와? 이거 큰일 났네. 50은 놓아야 됩니다. 난이도가 아주 유사하게 잡았어. 문제 정말 유사하게, 내가 딱 도제하면 아까 기계연구소 딱딱 우리가 세트로 가는, 이것도 딱 세트로 가는 문제예요. 우리가 작년 기출하고. 이제 구간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도 그랬죠.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리고 V는 L, DT, DI를 쓰되 구간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보면 먼저 전압을 구합니다. 전압을 구하니까 저 값을 미분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분하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기울기가 10T죠, 10T. 10T. 10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0인데, 미분하면 10T가 미분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이 되는데 L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문제에서 L이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I를 미분하되 L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0.5니까 10이 5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1구간. 자, 그러면 또 1에서 3초 구간을 봐야 되죠. 이건 상수죠. 10이란 상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L은 관계없어. 이 식에서 L은 관계없이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0이 되고. 자, 3에서 5구간은 이게 좀 어렵죠. 3에서 5구간 잡는 게. 3에서 5구간은 기울기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방정식을 먼저 찾아내는 게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 방정식을 찾는 게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 방정식 찾는 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방정식은 x의 기울기분의 y의 변화량이야. 그럼 x 변화량 얼마? 2가 되고 y의 변화량 얼마? 20이라. 이게 크기를 변화가. 그럼 20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10이야, 이게. 왜?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 양이고, 직선이 이렇게 되면 엄이야. 그럼 이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t가 되는데, 무슨 절편이 있습니까? y절편이 있어야 돼, y절편이. 자, y절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it식인데, i가 뭐일 때? i가 무슨 값일 때? i가 이 점에서 0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i가 뭐일 때? i가 4일 때, 이 그림 보면 4일 때 뭐가 됩니까, 이거는? 4일 때 이 값이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i가 4일 때 it의 값은 0으로 가죠. t가 4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를 4를 넣었습니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b는 얼마? 40 이렇게 된다네.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는 거야, 이게. 이 직선 방에서 이렇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아닌가? 아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나? 맞냐? 아니지, 저거. 틀렸는데. 맞나? 틀렸다, 지금. 아니다. 지금, 그래, 잘못했다. t가 뭐일 때? 4일 때. t가 0일 때 40이 나오죠. 맞다. 40 맞네요. 0일 때 이 y절편이 뭐가 된다? 40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y절편이. 그치? 이 말이. 맞아. 맞잖아.
내가 좀 순간 4일 때 y 절편이 이거는 t가 0일 때 40이 나오는 거야. y 절편이야 저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0t 더하기 40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이지. l을 곱하니까 얼마?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뭐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풀이보다는 이런 수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대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이 P는 VI죠. P는 VI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를 각 구간별로 이제는 곱하면 된다는 거죠. 구간별로. 원래는 교류로 보면 뭐가 붙어야 돼, 이게? 코사인 시타가 붙어야 돼. 근데 구간별로 보면은, 이제 구간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 라고 하면 5 곱하기 아까 직선의 반전식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0t. 그래서 50t가 되겠죠. 그래서 50t 그림이에요. 50t. 50t니까 기울기가 1대 5가 되겠죠. 50t.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0은 이미수를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이야기고. 자, 이 구간에서는 이 방정식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방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뭘 곱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50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50이란 말이 마이너스 50인데 자, 마이너스 50이 맞는가 보면은 이 기울기는 20이 바뀌죠. 근데 이때 y 변화량이 얼마야? 100이죠. 그래서 이게 50이 맞아요. 2분의 100이 50이 되는데 기울기는 이렇게 돼야 되죠. 4를 지나면서. 왜? 이 식에서 보면 되겠지만 4일 때는 이게를 곱한다 할지라도 얘 자체가 0이면 이 곱하는 것도 무조건 0이 놓아야 되기 때문에 4일 때는 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5의 구간 이후에는 사실은 0이 또 뭐 값이 있다 하더라도 0이 곱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랬냐? 안 풀었냐? 일찍 오라니까 왜 늦게 와가지고 안 풀어?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저기 내보면 그 좋은 성적 붙는 친구는 몇 점까지 이 정도 유형 같은 데 노는가 하면 한 70점 나와요. 70점 나왔어. 올해는 내가 보니까 이제 그런 수강생이 이제 없네요, 보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70점, 80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짐 싸두고 이제 하산하라. 마지막에 이제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 컨디션 조절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학원비 아깝다. 수강비 환불해주겠다. 하산. 맞습니다. 7, 80점 넘으면 다 붙어 나갔어. 왜냐면 이게 해마다 유사하게 문제를 내요, 내가. 하면 이제 딱 정말로 그 친구는 비사범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뭡니까? 각 도에 1등, 2등으로 다 붙어 나갑니다. 다 이 정도 딱 풀면 이제. 지금 보면은 내가 문제를 고르는 게 탁월합니다. 내가 전공은 그죠? 이게 문제를 고르는 게 탁월하기 때문에 거의 딱 입력 난이도야, 이게. 딱딱 매칭을 다 했어요. 작년 기출에, 최근 기출에. 똑같이 안 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2교시 같은 경우는 거뜬하게 최소한 50 나와야 합격에 이제 안정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교시는. 최소한. 그러니까 와서 풀어봐야 될까? 이 말을 하려는데 안 풀어보면 지금 50점 답 다 풀어주면 다 풀리지. 기출문제 내가 풀어주면 다 풀리잖아. 근데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리잖아. 먼저 풀어보면. 올해도 기출문제 하면 내가 그 다음 주에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렇지. 공부 안 하는 친구는 풀이할 때 이거 이번에 강 교수님 적중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딱 보면 내가 어느 예상문제집이 어디 있고 다 찾아주면 역시나 내 예상문제집이나 내 기출문제집이나 내 인강에서 인강이 다 녹취가 다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다 적중이 됩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는 것이. 풀어주면 다 알지. 풀어봐야 될까, 여러분이 여기서.
안 풀어보여요. 지금 50점이 엄청 쉽게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풀어주면은.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좀 아침에 와가지고 진지하게 좀 풀어보고 좀 하도록 합니다.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내, 내가. 기사시험 여러분 한 60점 안 나오지? 계속 집어넣어 놓으나? 공부 안 하고. 계속 안 나옵니다. 난이도가 비슷하게 조절한다고, 고수들은. 기사도 그렇죠. 이것도 임명도 마찬가지야, 난이도 조절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2교시는 무조건 몇 점? 50점 나와야 됩니다. 3교시는 난이도가 내가 좀 쉽게 냅니다, 3교시는. 갈 때 좀 그래도 3교시는 점수 좀 올라가라 해서 실점보다 좀 낮게 냅니다. 그래서 3교시는 내가 볼 때는 70점 놔줘야 돼요. 60점 놔줘야 되지 않나. 70점은 완전 좋은 성적 받는 애들이고. 3교시는 좀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2교시는 단지 예상 문제집에서 가장 유사한 스타일을 뽑아내고 3교시는 좀 더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렇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3교시 합니다. 그 대신 난이도는 실전보다는 조금 낮췄습니다. 특히 논술 같은 거. 논술에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이 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분을 한 겁니다. 적분. 적분하면 고수들은 바로 이 적분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이걸 그림을 못 그려. 그죠? 못 그려준 거 많아. 이걸 보고. 적분하면. 이 면적을 말하거든. 면적을 말하는데 이 직선의 면적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면적값을 유지를 하고 엄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 4에서 최소가까지 딱 하는데 이걸 못 그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방정식? 방정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나타내기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 풀이하고 다르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방정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50T라 그랬죠. 50T. 이거는 아까 했죠. 그죠? 50T. 50T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T니까 적분하면은 얼마? 25T의 제곱 더하기 초기값이 C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초기값은 0을 지나죠? 0을 지나니까 0일 때 0이니까 C는 뭐라고 될 수 있어? 0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T의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5T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 1일 때 25가 나오는 이런 보물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을 했습니다. 이걸 적분을 하면, 작년 기초와 똑같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0을 미분하면 얼마냐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상수가 나와야 돼, 상수가. 상수라, 이게. 상수인데 이건 이전값을 가져와야 돼. 그치? 이 상수는 이전값을 가져와야 돼. 이전값을. 그래서 이전값을 가져오는데, 이전값이 얼마입니까? 25라, 이거는. 1일 때 25, 연속성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25가 돼야 되니까 1일 때 이게 이전값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를 유지하는 거예요. C는. 그죠? 이 W2를 할 때, 이 W2는 1일 때 얼마? 1일 때 이놈 입장에서나 이놈 입장에서나 이 점은 같은 점인 거야.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하면 C2인데 이 1일 때 앞절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25기 때문에 그 이전값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25로 쭉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10t 더하기 40인데 이게 뭘 곱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5를 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0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0 t 더하기 얼마? 플러스 50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00 뭐가 됩니까? t 더하기 사실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점에서 또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3일 때 뭐가 돼야 됩니까? W3이라면 W3이 3일 때 뭐가 돼야 된다? 이전에 있는 25가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3일 때.
25 곱하기 9 마이너스 200 곱하기 3 더하기 C는 25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C는 25 더하기 600 마이너스 이건 얼마입니까? 5, 9, 40, 98, 220이 되는 거죠. 5, 9, 4, 225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게 뭐 없어지면은 200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400하고 같다. 자, 400이 나온다. 자, 이 그림이야, 결국 이 그림. 이 그림인데, 우리가 계략적으로 그리면, 어차피 이 구간 속에서 여러분이 앞에 최고차항이 양이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림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25를 묶어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게 다 계산한 걸 다 지우고 어떻게 이게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400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25를 묶어내고 이거 얼마? 25를 묶어내면 얼마? 8 아닙니까? 8. 자, 뒤에는 얼마입니까? 400을 25로 하면은, 모르면 5로 나눠볼까? 5, 25, 5, 8, 40. 5, 1은 5. 16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25에 t-4의 제곱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정확히 말하면 4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식을 하면 그림이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이 수식을 못 세우면 그림은 터프하게 그리는. 저거 안 되면 터프하게 그려야 돼. 하지만 이 정도로 정밀도 있게 4까지 다 찍어내고 하면은 암만 해도 그 단답식이 아닌 여러분이 서술형이나 논술에서는 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답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유추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4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0이죠. 이걸 봐야지. 이거 0이죠. 0. 0이니까 적분하면 얼마다? 부정적분이겠던 임의상수 또 C가 나온다는. 근데 어디서 같아야 됩니까? 5일 때 값 이전에서 가져와야 되죠. 작년 기출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전 값에서 가져오는 걸 알아야 돼. 5일을 가져오니까 5일 때 이전 값을 여기 넣어보면 되겠죠. 5일 때 뭐가 나옵니까? 이거 넣어보면 알겠지만 25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넣어보면. 그래서 넣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5 나옵니다. 그래서 25 나오기 때문에 그 C는 25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서 W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작년보다 좀 진화를 시켰어요. 작년 문제보다. 작년은 단순하게 이 정도 수준이었죠. 사실.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적분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이거 주어지고 I만 구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작년에 이거였잖아. 이거 주어지고 이 그림 그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올해는 내가 좀 더 진화를 시켜서 떡을 피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를 이제 이렇게 그 작년 커트라인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작년에 4번이 이제 뭐가 나왔나 하면 홀 효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홀 효과하고 또 쌍대를 이루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 효과를 냈어. 그래서 답이 핀치 효과라, 핀치 효과. 그래서 이거 틀리면 좀 그런 거야. 이제 홀 효과하고 핀치 효과는 또 쌍대를 이루는 거야. 아까 페란티 현상하고 영가하고 쌍대를 이루듯이 또 쌍대를 이루는 이론이야. 그래서 그냥 그 옆에서 냈어. 우리 임용고시도 항상 그래. 예전 전자계약이야. 김재한 씨 책에서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핀치 효과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한번 읽어보면은 두 개의 평행도체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린다. 먼저 흘린다. 자, 같은 방향으로 흘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펜이 또 들어갔네. 왜 덥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흘리니까 올라간다 가정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뭐가 생긴다 주위에 자개가 생깁니다. 자개가. 그러면 이놈이 뺑글 돌아서 여기는 어떻게 돼? 이놈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놓겠죠. 요놈은 들어가겠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또 놓겠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겠죠. 요 큰 놈이 여기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여기로 나와서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놈이. 그죠? 요 놈으로 인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놈으로 인해서 또 어디? 요 놈으로 인해서 또 누가? 여기도 놓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렇게 놓아서 들어가는 뒷공무니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놓는 거고. 이것도 놓아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놓고 들어가는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니까 여기는 자개가 없는 공간이 될 거다. 상쇄가 되니까. 근데 바깥에는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이놈도 여기 들어가게 만들지만 이 도선도 여기 들어가게 만들지. 그럼 여기는 강하게 들어가는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놈도 이쪽은 나오게 하고 이놈도 이쪽은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속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쇄가 돼서 안에 내부에는 무슨 힘이 없다? 자기력이라 그러죠. 자기력. 힘에는 자파가 주는 자기력이 있고 전파가 미치는 전기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파가 없으면 자기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기력은 인간이 이제 잘 알아. 여러분도 전기는 아는데 뭐 자기가 더 무서운 에너지야 사실. 여러분 자기력이 더 무서운 에너지야. 지구가 이렇게 뭐 유성이나 이런 것도 보호를 받는 이유도 무슨 힘입니까? 지구가 보호를 받는 것도 사실은 지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땅속 깊은 곳에 연구 자석들이 있는 거죠. 이 땅속 우리는 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표면에 붙어 사는데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거지? 자기력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력이 지구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나쁜 이렇게 유성들을 다 방어를 해주는 게 사실 자기력이야. 전기력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자기력 공간을 해서 이 내부에 작용하는 걸 우리가 대기권. 대기권은 또 뭐가 작용하는 거면 중력도 작용하고 우주 공간과 다르게 요 내부 공간은 공기도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는 진공 상태란 말이야. 대기권 파크. 그래서 이런 자력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야. 이게 자기력이 없어요. 없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바깥은 자기력이 세.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돼? 이 두 도선은 흡입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됐죠? 이제 여기까지. 물 하나만 갖다 주라. 자, 그래서 흡입력을 작용하듯이 지금 그림의 단면같이 액상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원형 자기가 생겨 액체 내의 전류 간에 구심력 전자력이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액체 단면에 수축하게 되어 저항이 크게 되고 전류의 흐름이 작게 된다. 자, 전류가 작게 되면 수축력은 감소하여 액체 단면은 원래로 되돌아와 다시 전류가 흘러 수축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핀치 효과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핀치 효과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좁은 공간에 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스킨 이펙트하고 막 헷갈리는 친구 있었지? 어? 내가 그거랑 표피 효과랑 헷갈릴 수가 있네. 건접 효과, 표피 효과, 그치? 그런 게 표피 효과가 있잖아. 스킨 이펙트. 그거랑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내가 냈어, 이게. 이 답은, 이게 핀치 효과입니다, 핀치 효과. 그, 표피 효과는 전류가 어디만 흐르는 거야? 껍데기만 흐르는 거야. 내부가 안 흐르고. 얘는 어떤 거야? 반대지? 반대로, 안쪽에서 말하는 거야. 전류가 이제 수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킨 효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킨 효과를 스킨 효과를 하지 않고, 이게 영어로는 스킨 이펙트예요. 스킨 이펙트. 이거는 전기가 껍데기만 흘러. 내부로 흐르지 않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냥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홀 효과와 같은 쌍들 이루는 효과로 이제 이거는 열 에너지를 좁은 공간에 모을 때 쓰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스킨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표피 효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스킨 효과보다는. 표피는 껍데기 전류의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조입니다. 이게 난조. 동기발전기에서 그 부하가 급변을 했어. 그러면 부하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부하각이 뭡니까? 부하각이 뭐냐? 부하각이 뭡니까? 부하각. 세트인데 좀 더 풀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부하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 땡.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거는 뭡니까? 부하각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역률각이라 그럽니다. 나는 역률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 부하각을 물어봤어. 부하각은 뭐다? 저항하고 인덕턴스의 차이는 저항과 인덕턴스의 차이다. 저항과 인덕턴스의 차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치? 저항과 인덕턴스 차이는 저항 전류와 인덕턴스 전류 이런 차이는 90도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90도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말한 거는 역률각은 부하의 전압과 부하의 전류의 각도차가 역률각이야. 그게 중요해, 역률이. 근데 내가 물은 부하각은 동기발전기 부하각은 송전단의 전압의 위상과 수전단의 전압의 위상차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하각이에요. 델타라고 그러죠, 보통. 표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동기발전기에서 동기발전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 전력은 뭐분의 X분의 VS, VR. 이게 뭡니까? 보내는 송전단의 전압과 저기 부하가 받는 수전단의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물론 전압 강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 전압은 다 교류란 말이야. 근데 그 교류에 사인 델타에서 이게 뭡니까? 이 각도가 무슨가? 부하각이 되고, 이 부하각은 뭐에 영향을 준다? 발전기 단자의 출력, 유효 파워, 그러니까 유효 전력에 영향을 준다. 단위는 당연히 와트죠, 와트. 킬로와트, 와트. 됐죠?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X는 뭐냐 이거죠. 이 X는 뭡니까 이게? 어? 이거 뭡니까? X 이름. 와, 이 심각하다 이것도 말 안 놓으면. X 이름.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다. 동기기의 리액턴스다. 동기기를 등가로 환산한 리액턴스다. 동기기 환산 임피던스다. 딱 같은 말이야. 저항은 무시한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발전기에서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동기 발전기의 임피던스다. 등가 임피던스다. 자, 이걸 구하기 힘들죠. 동기 발전기의 리액턴스는. 자, 그래서 뭘 정의가 등장합니까? 단락비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단락비하고 동기 리액턴스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이런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단락비는 구할 수 있죠. 단락비를 구해서 단락비의 역수는 뭐다? 퍼센트 동기 리액턴스야. 동기 리액턴스하고 또 다르죠. 퍼센트 동기 리액턴스는. 퍼센트 동기 리액턴스는 뭡니까? 퍼센트 동기 리액턴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동기 발전기를 1차 척에서 바라본 거랑 2차 척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같다. 이런 특징이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관계다. 이렇게. 단락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단락비를 구하기 쉽단 말이야. 단락비를 통해서 뭘 추정한다? 그 발전기의 임피던스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출력을 측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런 방식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쓴단 말이야. 여러분 실험을 안 해보니까 이제 장비가 잘 없어요. 이 동기 발전기는. 그 장비를 가진 데가 대학이 몇 군데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실험을 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단락비 측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실험이야. 전기기 실험 같은 거. 제대로 하면. 나는 대학원 때 조교를 해가지고, 이거 막 빠사하죠. 이제 실제 동기 발전기 가지고 리액턴 측정 다 하고, 고생을 많이 해봤지. 실험 같은 걸 많이 해봐가지고. 아무튼 꼭 외워야 될 중요한 이야기야. 단락비가 크면은 임피던스는 작아진다. 임피던스 작아지면 좋아지는 게 유효 전력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지. 전압 강화도 작아진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 반비례 관계니까. 임피던스 작아지면 전압 강화도 작아지고 전력 손실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시계에서 말해주잖아. 임피던스 작아지니까 유효 전력을 증가한다. 그거까지 동기 발전기에서는 같이 정리해 두어야 될 중요한 시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 부하가 급변을 했어. 부하가 급변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부하각이 바뀌게 되겠죠. 아까 부하각의 의미가 뭡니까? 수전단의 전압의 위상이기 때문에. 그죠? 부하가 바뀐 거야, 위상이. 인덕터에서 저항 부하나, 컨덴스 부하나, 이게 부하의 역률이 바뀐다는 이야기야. 바뀌면은, 여러분 문제를 봐야 돼.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당연히 출력이 흔들리는 거야. 발전기 출력이 흔들린다. 자, 이런 출력이 흔들리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난조란다, 난조. 난조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자, 난조 아시겠죠? 출력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전력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사실은. 난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야. 엄청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정말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100만원짜리 강의라네. 어디 가서. 예전에 내가 100만원씩 앞전 1등 오셔가지고 100만원씩 받았어, 2달에. 여기 와가지고 1년에 100만원 또는 재직자는 다 무료로 내가 강의를 하지만은 이 100만원짜리 강의야. 이 말 하나가 어디 한전 이런 데는 100만원짜리 강의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자, 아무튼 P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동기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에 관련이 있다. 이 부하각의 변동의 P가 어떻게 된다? 흔들리는 현상이다. 자, 델타가 아주 중요하죠. 델타가
델타가. 자, 델타가 아주 중요하다.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그림. 그지? 이렇게. 최대값은 언제 가진다? 델타가 1일 때, 90도일 때. 자, 그러면은 P가 유효전력이 동기발전기 최대가 되려면 부하가가 몇 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전압에, 보내는 전압하고 받는 전압은 몇 도가 좋습니까? 90도가 좋습니다. 90도가 좋으니까 이건 무슨 부하로 운전을 해라는 겁니까? 무슨 부하? 지상부하로 운전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동기발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부하 90도 딱 차 난다면 동기발전기를 그냥 순수한 저항이로 딱 기준으로 볼 때면 90도 차가 나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근데 이제 동기발전기도 위상이 있고 부하에 물리는 부하도 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도는 항상 몇 도가 좋다? 90도가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실제 90도로 운전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 이게 이 안에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이거는 기술의 한계가 있죠. 우리는 VR을 몇 볼트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VR이 몇 볼트야? 뭐 220볼트, 그래.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고, 또는 배전계통에서는 22,900볼트. 제가 VR이 22,900볼트. 이제 전기를 이제 강전하시는 분은 22,900볼트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집은 210이야. 그거는 또 그 사이에 변압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서 그 변전실이 다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지하에 어딘가에. 여러분이 이런 건물도 큰 건물들은 다 자체 변전실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22,900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전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 변압기를 고려하지 않을 때 22,900볼트라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220도 틀린 건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VS는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뭐 76만 5천 볼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술이 76만 5천 볼트 이상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그죠? 외국은 1500kV, 우리나라는 765kV. 선진국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선진국이 이 전기를 상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라. 이거는 그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76만 5천 kV 쓰는 발전기를 우리나라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500kV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발전기를 미국에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그것만 사온도 되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려있는 변압기, 철탑의 애자에 대한 등, 차단기, 기타 등등 모든 인프라가 1500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전기 발전기만 하나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단에 물린 터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바뀌기 때문에 VS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VR도 이게 작으면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VR도 우리나라는 뭘로 통일해버린 거야? 22,900볼트를 높여놔야지 PS는 높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제 다 배전계통이 22,900으로 높여가지고 최대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쓰고, 이거는 최대한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낮추죠? 근데 이게는 리액턴스는 낮추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죠?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것도. 그러면 뭐밖에 없다. 이걸 뭘로 운전하는 거? 90도로 운전하는 게 최근의 기술력이야. 자, 이걸 90도로 운전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뭡니까? 델타를 아는 친구는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오메가 T죠. 오메가죠. 오메가는 뭐다? 2파이F 주파수야. 아, 주파수를 바꾸면 뭐가 바꿀 수 있다? 델타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뭘 바꿉니까? 주파수 제어가 중요해진 거야. 이런 것들은 기술에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바꾸겠다? 주파수를 제어를 해서 뭘 바꾸겠다? 유효전력을 얻어내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가 유효전력 제어하고 관련이 있다. 주파수 제어는 뭘로 합니까? 무슨 소자로 합니까? 대표적인 소자가 IGBT 소자, GTO 소자. 송전에서는 GTO, 배전에서는 IGBT야. 전력 전자 소자야. 물론 배전에서 사이리스트도 있어. 사이리스트. 우리 인명에서 사이리스트 잘 나오죠. GTO. 하지만 IGBT 소자도 있다. 이게 전력용 반도체 소자다. 이것도 잘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같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야. 잘 듣고
지금 못 따라온 친구는 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 잘하고 정리 잘하고. 작년에도 내가 다 찍었어. 내가 수업 중에 하는 말 속에 시험 문제 다 넣어. 작년에도 가공지에서 연가도 다 찍어줬어. 교재는 없을 뿐. 물어봐. 내가 거짓말인가 작년 상근이야. 상근이 있었나 모르겠다. 작년에 인간이 다 증거 자료로 남아 있어. 내가 거짓말 안 해. 자, 아시겠죠? 자, 여기 그 난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부하각과 동기 속도도 진동한다. 동기 속도도 진동한다. 부하각이 바뀌면 그 안에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지. 동기 속도는 뭡니까? 동기 NS는 뭐분의 뭐다? NS 동기 속도는 이게 안 넣으면 안 되는데 P분의 120F다. 주파수가 바뀌면 동기 속도도 바뀌지. 부하각이 흔들리면 결론적으로 뭐가 바뀐다? 동기 속도도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동기 속도가 흔들리면 동기기에서 동기 속도가 생명인데 동기 속도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런 조속기 감도가 너무 예민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델타를 움직이는 게 조속기란 말 씁니다.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소극 여자 방식 이런 기술이 있어요. 소극 여자 방식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우리 임용에도 놓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소극 여자 방식이다. 이거 뭔가 하면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전자 소재는 스위칭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스위칭 속도가 빠르지. IGBT 소재나 GTO 스위칭 속도가 빨라요. 스위칭 속도가 빠르니까 뭐야? 빠르게 속도의 응답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소극 여자를 재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90도가 되게끔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떨어지거나 VS나 V 안에 X가 움직인다. 예?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델타 값을 또 잘 재빠르게 조절해서 P를 일정하게 만든다든지 주파수를 일정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전력전자 전력용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이런 기술들을 소극 여자 방식 기술이라 그래. 그걸 통해서 또 뭡니까? 아까 위상각, 부하각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난조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경향이야. 여기는 없어요. 그건 기사책에 잘 없어. 그건 기사책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소극 여자 방식을 통해서 뭘 잡을 수 있다? 부하각 겹변할 때 부하각을 일정하게 잡아주거나 다 이게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서 이제 소극 여자 방식을 획득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방지 대책으로 그런 전력 반도체 소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뭘 한다? 제동건선을 넣겠다는 거죠. 제동건선. 그러니까 제동건선은 뭔가 하면은 속도를 이제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갑자기 전류가 많이 흐른다. 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제동건선이. 등가죽으로 보면. 갑자기 전류가 많이 흐른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차단하는 성질이 있어. 갑자기 못 흐르게 막아주는 거야. 그 부하가 난조는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아준다. 왜? 인덕터의 성질이 뭡니까? 이전 전류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한 거야. 여기 제동건선을 넣어서. 이전 전류를 유지하려는 특징. 그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거 회로 이론에서. 그래서 이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많이도 나오고. 뭡니까? 이런 특징이 있죠. 인덕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전 전류를 급변하는 어떤 부하에 따라서 이전 전류를 뭐 하는 현상이다? 유지하려는 현상이다. 그게 뭐다? 제동건선이야. 급변의 변화를 둔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제동건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난조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막을 수도 있다. 전력용 반도체를 활용한 소극 여자 방식. 그게 이제 신기술이야. 그걸 통해서 난조 현상을 요즘 막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물어보는. 작년에 제동건선 놓았어, 사실. 그지? 놓았는데,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을 이번에 물어봤어. 한번 더 복습이야, 이게. 여러분은, 다른 문제 같아 보이더라도 작년 기출 문제야, 이게. 내 입장에서. 작년에 똑같이 낸 거야, 그냥. 그죠? 작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사고다, 이거지. 우리 임용은, 기출문제 내가 유사하게 놓았다는 거는 이렇게 유사하게 놓는다는 거지 우리 임용의 특징은 똑같이는 절대 놓지 않는다는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똑같이 논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 논다고 답만 외우면 절대 기출문제 답만 외우면 뭐 여러분은 합격하기가 힘들어. 백날 찾아봐라. 기출문제 똑같이 놓은 게 몇 문제 되는가. 하지만 중요한 파트에서는 항상 뭡니까? 그 파트에서 논다는 이야기야. 임용이 뭐 브레드하게 이러고 느껴지지. 하지만은 노는 파트는 한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분까지 했는데 좀 이제 좀 쉬었다가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